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3단원의 마지막입니다. 바람직한 금융생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번 단원에서 세 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생 동안의 경제생활, 두 번째 자산관리의 필요성과 방법, 세 번째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생 동안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생, 이것을 우리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애 주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생애 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인의 삶을 몇 가지 단계로 나타낸 것이 우리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한 것이 우리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지금 좀 세분화시켜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좀 나눌 수가 있고요. 뭐 어떤 기준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보다 더 세분화되어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묶어 가지고 뭉텅거리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애 주기를 나누는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애 주기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한번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생애 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다. 하지만 소비 생활은 어떻게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지만 소비 생활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러한 우리의 소비와 소득 패턴을 파악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산 관리라든지 뒤에서 나오는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기별로도 봤을 때 소득과 소비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시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시기는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시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살펴보시면요. 20대 이하 이때는 대략적으로 소비와 소득을 비교하면 소득이 훨씬 더 많죠. 하지만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소득을 비교하면 어디가 훨씬 더 많다? 소득이 훨씬 더 많고 마지막 60대 이후에 보면 이때는 다시 소비와 소득을 비교하면 소비가 더 많은 패턴 전체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패턴을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 소비 패턴을 다시 한번 우리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소년기를 보시면요. 유소년기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부모의 소득에 의존을 하여 무슨 생활한다? 소비 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소년기는 소득과 소비를 비교하면 어디가 훨씬 더 많다? 바로 소비가 훨씬 더 많은 상태임을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예요. 청년기를 살펴보면 취업과 함께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년기에는 처음 취업을 했기 때문에 소득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도 소비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소비가 모두 적은 편이다. 그래서 이때는 소득과 소비를 비교하면 많거나 거의 비슷하다, 같다 요렇게 우리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기에 소득이 처음으로 발생을 하고 이때는 소득이 작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비도 매우 작게 나타나는 편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중장년기에 되면 소득이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이라든지 주택 마련, 은퇴 계획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엇도 소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기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소비를 비교하자면 무엇이 많다? 소비도 소득이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늘어났다. 그렇지만 이때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를 대비해야 된다? 노후를 이때 중장년기 때 중점적으로 좀 대비를 해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노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줄거나 없어져서 미리 마련해둔 노후 대비 자금 또는 연금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살펴보면 소득과 소비를 살펴보면 무엇이 더 많은 상태다? 바로 소비가 더 많은 상태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소득 소비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 소비 패턴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유소년기, 두 번째 청년기, 세 번째 중장년기, 마지막으로 노년, 마지막으로 안 넘어가네요. 마지막으로 어떤 단계? 노년기. 요런 4단계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생애 주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우리 이어서는 자산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